이 멍청한 거사, 하필이면 막노동꾼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내 인생이 시궁창에 빠지는 꼴을 보고 싶으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허락 못한다. 시골 마을의 아가씨가 가난한 건설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몸은 늘 땀으로 젖어 있고 옷은 낡아 빠졌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깨끗했습니다. 아가씨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장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막노동꾼을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진 말로 모욕을 주고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압박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들의 사랑이 결코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청수리 마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서 자결하며 마을 회관 앞으로 뻗은 흙길을 유리알처럼 반짝이게 했습니다. 망치 소리, 삽질 소리, 시멘트를 섞는 소리가 서로 신호를 보내는 인부들의 고함과 뒤섞여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인부들 사이에 박서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부진 체격의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를 가졌고 낡은 옷은 얼룩으로 가득했습니다.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굳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도 별다른 불평 없이 옮겼습니다. 숨은 찼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봐, 박씨, 조심해, 넘어지겠어. 동료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서준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어깨 위에 무게를 감당하며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멀지 않은 이장댁의 툇마루에는 이장의 외동딸인 이서아가 차가운 보리차 한 잔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서준에게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인부들이 일하는 것을 본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 청년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대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친구 미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떻게 계속 웃을 수 있을까? 미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짓궂게 웃었습니다. 어머, 우리 서아 아가씨, 혹시 저 막노동꾼한테 마음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서아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감탄한 것뿐이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더우면 짜증부터 내잖아. 미나는 킥킥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도 거친 손으로 땀을 닦기 위해 잠시 일을 멈춘 서준을 향했습니다. 그 청년의 소박한 미소는 소란스러운 공사장 한가운데서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아는 집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밖에 남겨진 듯 했습니다. 서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상한 두근거림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학벌 좋고 직업 훌륭한 청년들을 소개해 주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오후, 서아는 다시 자기 방창가에 섰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준이 벽돌 더미 옆에 앉아 먼지투성이 신발을 벗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낡은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마신 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했지만 서아의 마음에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힘들지만 행복할 이유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녀의 눈가에 얇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는 어째서 건설 노동자를 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서서히 자라나 어쩌면
훗날 그녀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박서준이라는 이름은 이장의 딸,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청수리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다구는 소리와 젖은 흙 내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서아에게 유독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졸렸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보았던 한 인부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준의 소박한 미소가 기억에 남아 가슴을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게 했습니다. 아가, 아침 먹어라. 아버지는 벌써 마을 회관에 가셨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서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소박한 시골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준이 작업 도구를 들고 다시 지나가기를 바라는데 더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후 인부들의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씩 도착해 건축 자재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숨을 참으며 그리워하던 그 모습을 찾았습니다. 저기 서준이 낡은 회색 티셔츠 차림으로 긴 목재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들고 망설이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기요. 서아가 막 목재를 내려놓은 서준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준은 이장댁 아가씨가 말을 걸자 조금 놀란 듯 돌아보았습니다. 아, 서아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드세요. 목마르실 텐데. 서아는 물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먼지가 묻은 손으로 물병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복 받으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정중했으며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아는 작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기 또래의 남자가 그렇게 부드럽고 솔직한 눈으로 차마 오래 쳐다보지도 못하며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드물었습니다. 서준이 물을 마시는 동안 서아는 그 청년의 얼굴에 새겨진 고된 삶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있었고 땀은 먼지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서아가 대화를 이어가려 물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가씨,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반장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행히 집에 계신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인부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대화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아는 항상 집 밖으로 나갈 핑계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커피 한 잔을, 때로는 갓 부친 김치전을 가져다 주었고 가끔은 마을 회관 공사 진행 상황을 묻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기다린 것은 서준을 만날 기회뿐이었습니다. 서준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인사를 나누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날씨나 오르는 배춧값 혹은 시장 근처 작은 교회의 주일 예배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꽃처럼 피어나기에 충분했습니다. 친구 미나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너 요즘 왜 그래? 이장님 딸이 막노동꾼한테 반하다니 말이 돼? 서아는 얼굴을 붉히며 침묵했습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미나야. 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무언가가 있어. 미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만약 네 아버지께서 아시면 큰일 날 거야, 서아야. 서아는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이진철 이장은 성격이 불같고 주민들 앞에서 가문의 체면을 매우 중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장 딸은 그에 걸맞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서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성은 거부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선택을 마친 뒤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아는 방에 앉아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만약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제 마음에서 없애주세요. 하지만 이것이 맞는 길이라면 제게 힘을 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는 그녀의 두근거림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아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재산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박서준이라는 건설 노동자의 진심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청수리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갓 지나간 자재 운반 트럭이 일으킨 먼지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서아는 집 담장 근처에 서서 퇴근을 준비하는 인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서아에게 서준과 함께하는 매 순간은 소중하게 숨겨둔 보물이었습니다. 점점 더 낡아가는 티셔츠와 시멘트 얼룩 가득한 바지를 입은 서준은 나무 더미 위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서아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다가오자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 씨, 따뜻한 차예요. 피로가 좀 풀릴 거예요. 서아는 그의 옆에 보온병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은 만지기를 주저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서아 아가씨,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료들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조금이나마 돕고 싶어서요.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서아는 서준의 성실함에 얼마나 감탄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서준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가 눈앞의 아가씨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아, 서아는 깜짝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아버지 이진철 이장이 불타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직 단정한 셔츠 차림인 것으로 보아 면사무소에서 막 돌아온 듯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은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이진철은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검은 구두가 흙먼지를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변 공사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서아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이진철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네가 장님인 줄 아느냐? 그가 소리쳤습니다. 아까부터 네가 이놈과 가까이 있는 것을 다 봤다. 그의 손가락이 서준을 향했습니다. 청년은 부끄러움과 상처를 애써 참으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결코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내 거친 꾸짖음에 끊겼습니다. 내 놈 같은 막노동꾼이 감히 내 딸에게 접근해? 들어라, 하늘과 땅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장딸이 너 같은 놈과 어울리는 건 당치도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서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서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닥쳐라, 서아. 이진철은 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고 그 바람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따뜻한 차가 흙바닥에 쏟아지며 마치 이 상황을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감히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장님. 만약 제 존재가 잘못이라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서아 아가씨의 명예에 흠집을 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진철은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내 놈의 얼굴을 보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직접 내 놈을 이 마을에서 쫓아낼 줄 알아라. 구경하던 주민들은 그저 서로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타까워했고 어떤 이는 오히려 그 드라마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친구 미나는 멀리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버지에게 강제로 끌려가며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의 비밀스러운 감정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시선이나 짧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온 마을이 이장댁 외동딸이 건설 노동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청수리 마을의 아침은 보통 지저귀는 새소리와 부녀의 아주머니들이 아침밥 짓는 소리로 따뜻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건설 인부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고 다른 일부는 시멘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시선은 갑자기 한 인물에게로 쏠렸습니다. 엄격하고 위험 있기로 소문난 마을 이장 이진철이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흰 셔츠는 단정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면을 향했고 턱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몇몇 마을 개발위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둘러 따라왔습니다. 이장님, 아침 일찍 어쩐 일이십니까? 반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이진철의 눈빛을 보고는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습니다. 그놈은 어디 있나? 이진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반장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진철이 누구를 찾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서준이 일하고 있는 모래더미 쪽을 가리켰습니다. 시멘트를 섞고 있던 서준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즉시 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장님. 그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진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어제 내 딸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을 텐데 어느 안전이라고 아직도 여기에 나타나 모든 인부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멘트 섞는 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주민들은 무슨 소란인지 궁금해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침 보온병을 들고 집에서 나오던 서하는 아버지가 서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진철은 손을 들어 서아를 막았습니다. 서아, 너는 당장 집으로 들어가거라. 더 이상 가문에 망신을 주지 말고.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 서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해라. 이진철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멀리서 구경하던 몇몇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그는 꿋꿋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장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이장님 댁에 망신을 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정직하게 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진철은 냉소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직? 내 놈 인생에 미래라고는 없는데 정직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잘 들어라, 박서준. 나는 내 딸이 거만한 도시 논팽이랑 결혼할지언정 너 같은 가난뱅이 막노동꾼하고는 절대 짝지어 줄 수 없다. 내 자존심을 내 놈의 땀과 먼지와 맞바꿀 수는 없어. 그 말들은 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타는 듯한 아픔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나와 서준의 앞을 막아서며 마치 방패가 된 듯 외쳤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아버지는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항상 재산, 지위, 그리고 평판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진철은 분노에 찬 눈으로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서아야,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마라. 너는 사랑에 눈이 먼 개야. 평생 고생하며 살고 싶으냐? 매일 소금에 밥을 비벼 먹고 차가운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싶냔 말이다. 서아는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만약 그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주민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진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좋다. 정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내가 조건을 하나 내걸겠다. 만약 그놈이 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결혼을 고려해보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내 딸과 결혼할 꿈은 영원히 접어라. 서아는 흐느꼈고 서준은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모욕감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의 눈에는 결심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장의 분노는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이끌 불씨를 지폈습니다. 새벽부터 서준은 다시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해가 막 떴을 뿐인데도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의 삽은 반복해서 모래를 파고들었습니다. 시멘트는 물과 섞여 질퍽해졌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은 점점 더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어제 이진철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놈 인생의 미래라고는 없는데 정직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 문장은 반복해서 울리며 손의 상처보다 더 깊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다른 인부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을 주민들이 경멸의 눈빛으로 지나갈 때마다 그 상처는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몇몇 인부들은 일부러 비꼬는 말을 던졌습니다. 어이, 저기 우리 이장님 예비 사위 나가신다.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비 사위, 꿈도 크셔. 막노동꾼 주제에 어딜 감히 이장님 딸을.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서준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지 못하는 척 계속 고개를 숙이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정오가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모든 인부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벽돌 더미 근처에 앉아 낡은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 서아가 작은 쟁반에 찐 옥수수를 들고 왔습니다. 서준 씨, 좀 드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서아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은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서아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옥수수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자꾸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아는 다른 인부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서준 씨, 저는 다른 사람들 말 신경 안 써요. 제가 아는 건 저는 서준 씨를 믿는다는 거예요. 서준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서준은 눈물로 젖은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모든 사람 앞에서 시험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아팠습니다. 서아 아가씨, 서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땀밖에 없습니다. 아가씨가 계속 저와 함께 한다면 인생이 힘들어질 겁니다. 서아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준 씨. 저는 행복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고 확신해요. 저는 그저 진실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서준은 침묵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모욕하고 심지어 이장마저 그를 거부했지만 서아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의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욕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낡은 판잣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홀로 계신 늙은 어머니가 지친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준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서아 아가씨를 좋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아, 사랑은 잘못이 아니란다. 잘못된 것은 체면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지. 만약 네가 확신한다면 싸워보거라.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이 가난해지지만 않으면 된단다. 서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가시밭길일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라면 그는 모든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서준은 구멍난 집의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소서. 사람들의 모욕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그의 결심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청수리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덤불 속 귀뚜라미 소리와 이따금씩 바나나 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는 희미한 등불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낡은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래로 향했고 입술은 기도를 읊조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진철이 퍼부었던 모욕, 이웃들의 조롱,
그리고 건설 현장 인부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의 땀을 닦아주고 그를 진정시키며 그를 믿는다고 말해주던 서아의 모습이 항상 떠올랐습니다. 하느님, 서준이 속삭였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서아를 곁에 둘 자격이 없다면 제 마음에서 이 감정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온 세상에 맞서야 하더라도 그녀를 지킬 힘을 주십시오. 교회 밖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렸다가 문 앞에 소박한 흰 스카프를 두른 서아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서아 아가씨,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서준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준 씨.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갈라놓을까 봐요. 서준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과 같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그들은 달빛이 비추는 교회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준 씨,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서준 씨예요. 서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제 인생은 땀과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저를 선택한다면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준 씨, 저는 이미 선택했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마른 잎사귀를 땅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밤새 우는 새소리가 마치 하나가 된 두 마음의 서약을 지켜보는 증인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확신하십니까? 서준은 여전히 망설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서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해요, 서준 씨. 만약 아버지가 저를 집에서 쫓아낸다고 해도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서준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싸웁시다. 어떤 장애물이 있든 둘이서 함께 맞서는 겁니다. 서아의 눈은 더욱 젖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준의 어깨에 기댔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 고요한 밤 하늘과 땅 외에는 아무런 증인도 없이 두 사람은 약속을 맺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 사랑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온 세상이 반대해도 버텨낼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상상보다 훨씬 더 혹독한 현실에 의해 시험받게 될 약속이었습니다. 청수리에서의 하루하루는 서준과 서아에게 점점 더 힘겨워졌습니다. 이진철의 분노가 많은 사람 앞에서 폭발한 이후 소문은 마른 들판의 불길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정자에 모인 어르신들은 혀를 찼습니다. 이장댁 딸이 어쩌자고 막노동꾼한테 마음을 준다지? 한 노인이 막걸리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잠깐 저러다 말겠지? 이장님이 절대 허락할 리가 없어. 다른 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만약 진짜로 결혼이라도 하면 옆 동네 웃음거리가 될 게 뻔해. 한 청년이 큰 소리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부녀의 아주머니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서아 참 안 됐어. 예쁘고 똑똑한데 하필이면 막노동꾼한테 빠지다니. 제정신이 아닌 게지. 번듯한 남자들 다 놔두고 서아는 마음이 아팠지만 모든 비난을 침묵으로 견뎌냈습니다. 한편 서준은 매일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하러 나왔습니다. 그는 맞서 싸우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그저 계속해서 시멘트를 섞고 벽돌을 날랐습니다. 마치 모든 조롱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진철이 서아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진철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봤다. 네가 고집을 꺾지 않고 박서준 그놈과 함께하겠다면 길을 하나 열어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서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아버지? 이진철은 깊은 숨을 내쉬고는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서준에게 전해라. 만약 그놈이 내가 정한 예물을 가져올 수 있다면 너희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 꿈은 영원히 접어라. 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올 조건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예물이란 어떤 건가요? 그녀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이진철은 날카롭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놈이 그저 가난한 막노동꾼이 아니라는 증거. 그놈 같은 자에게는 불가능한 무언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그놈의 진짜 실체를 알게 해야지. 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서준이 실패하도록 하늘처럼 높은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논뚝길에서 서준을 만났습니다. 보름달이 고인 물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벼의 어린 내음을 실어왔습니다. 서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서아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가씨,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아는 그의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 씨, 아버지가 마침내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를 허락하시겠다고요. 서준은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아가씨?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힘든 조건이라는 건 알아요. 서준 씨에게는 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서아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 아가씨,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 조건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서 있을 수 있는 한 저는 노력할 겁니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준 씨, 저는 두려워요. 이 조건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까 봐요.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희미했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랑이 진실이라면 아가씨, 하느님께서 직접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온 세상이 비웃게 내버려 두세요. 아가씨의 아버지가
저를 얕보게 내버려 두세요. 저는 제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겁니다. 그날 밤 논뚝길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약속을 맺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조건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낭떠러지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들의 길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마음과 눈물, 심지어 자존심까지 요구하게 될 기나긴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진철의 조건이 알려진 후 서아의 삶은 압박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아늑하게 느껴졌던 큰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속삭임, 냉소적인 시선, 심지어 비웃음이 그녀를 찔렀습니다. 동네 가게 앞에서는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고추를 찌으며 모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지나가자 그들은 속삭이는 척했지만 일부러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쯧쯧, 이장댁 딸이 막노동꾼한테 빠졌다니 안 됐어. 그 막노동꾼이 어떻게 큰 예물을 마련하겠어? 틀림없이 곧 파혼할 거야. 이장님 댁 망신만 시키고 말이지. 아이고, 내가 쟤라면 차라리 도시로 도망가겠다. 가난한 막노동꾼하고 사느니 서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르게 걸었지만 마음은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마치 자신들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공모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과외를 가르치던 곳에서도 몇몇 학부모들이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서아 선생님, 예쁘고 똑똑한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인생 망치는 지름길인데. 아버지가 이장인데 딸이 막노동꾼 땀으로 먹고 살게 생겼으니. 그날 밤 서아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딸아, 엄마 말 좀 들어보렴. 내 아버지가 성격이 강하시긴 해도 실은 네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란다. 그냥 지금이라도 물러설 수는 없겠니? 서아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 마음이 이미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물러서요? 만약 지금 서준 씨를 떠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어머니는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단단히 준비하거라, 딸아. 내 길이 쉽지 않을 게다. 한편 마을 끝자락의 낡은 판잣집에 사는 서준도 똑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청년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이, 이장님 사위. 한 명이 그의 어깨를 세게 치며 조롱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야? 우리한테도 맛있는 것 좀 사줘야지. 갈비찜 같은 걸로 말이야. 다른 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준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는 그저 씁쓸하게 미소 짓고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대나무 의자에 몸을 던졌습니다. 쌓여가는 모욕감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아,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만 있느냐? 서준은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화를 내면 그들은 저를 분수도 모르는 놈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냥 말하게 내버려 두세요. 중요한 건 제가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강인함 뒤에서 서준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을 나와 논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뼈를 찔렀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느님,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제가 정말 서아 아가씨에게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같은 시각, 자기 방 창가에 앉아 있던 서아도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준 씨, 힘내요. 저도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절대로 저를 놓지 말아요.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이웃들의 속삭임에 상처받았지만 언젠가 나누었던 약속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더 거세게 억누를수록 그들의 결속은 더욱 강하게 뿌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속삭임은 마지막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청수리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별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따금씩 개 짖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논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낡은 집들의 지붕이 삐걱거렸습니다. 마을 끝자락의 낡은 판잣집에서는 작은 등잔불이 여전히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깨어 있었습니다. 피곤함에 눈은 부었지만 가슴은 생각의 무게로 답답했습니다. 이진철이 불가능한 예물을 요구한 이후로 그의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웃들의 속삭임, 동료 인부들의 조롱, 심지어 마을 청년들의 냉소적인 시선이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절망에 빠져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뒤뜰 우물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지만 얼굴에 닿는 물줄기 하나하나가 걱정을 조금씩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한 걸음으로 작은 거실로 들어가 색이 바랜 낡은 방석을 펼쳤습니다. 하느님, 그는 속삭였습니다. 서준은 일어서서 기도를 시작했고 곧밤 기도에 깊이 잠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성경 구절을 읽으며 나지막하게 울렸지만 모든 구절은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방석에 묻은 먼지와 뒤섞였습니다. 길고 깊은 절을 하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당신은 이 종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막노동꾼일 뿐 가진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마음 또한 아십니다. 제가 서아를 사랑하는 것은 제 신분을 높이거나 이장 사위라 불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녀와 함께하며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소서. 만약 이 길을 막으신다면 제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하소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몸은 떨렸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이진철의 큰 집에서도 서아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너무 많이 울어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작은 성경책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 짧은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이따금씩 그녀의 목소리는 막혔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느님, 저를 서준 씨와 헤어지게 하지 마세요. 이 길이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언제나 인내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서준 씨를 지켜주세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아의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그저 방문 앞에 서서 자신도 눈물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버지와 맞서 싸워야 하는 딸을 보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아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꺾기에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시계는 새벽을 가리켰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거리에 의해 떨어져 있던 두 마음은 같은 기도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낡은 판잣집에서 서주는 절하며 울었고 차갑고 웅장한 방에서 서하는 성경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은 시간에 거의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저 높은 하늘 위에서 하느님은 그 증인이 되셨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닭들이 서로 화답하며 울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서준은 부은 눈으로 방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도는 그에게 다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서화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얼굴이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두 사람의 기도가 하늘에서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청수리 마을은 새벽부터 떠들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회관까지 주민들이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다녔고 아주머니들은 간식을 들고 다니며 속삭였습니다. 아저씨들은 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이장댁 외동딸 이서아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들뜨게 만든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대한 잔치나 중요한 하객 때문이 아니라 온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진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장 댁 딸이 건설 노동자와 결혼한다는 소문. 이게 정말이야? 한 아주머니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하지만 듣자 하니 엄청난 예물을 요구했다던데. 막노동꾼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다른 이가 킥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회관은 점점 더 붐볐습니다. 소박한 건물은 흰 천과 조화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신랑 신부 의자가 놓여 있었고 주례석은 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눈은 축복과 기도가 아닌 호기심과 미소 뒤에 숨겨진 조롱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소박한 흰 드레스를 입고 신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그녀는 서준이 오늘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미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아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곁에 있을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마을 회관 밖에서 서준은 사이즈가 조금 큰 빌린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얼굴은 깨끗했지만 그의 거친 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느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서준이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고개가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즉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 이장님 예비 사위야. 여전히 막노동꾼 티가 나네. 양복을 입어도 어색해. 분명히 조금 있으면 이 결혼식은 취소될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큰 예물을 마련하겠어. 서준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꿋꿋하게 버티려 애썼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가슴은 무거웠지만 그는 준비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줄의 바로 앞에 이진철은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미소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마치 서준의 용기를 벗겨내려는 듯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이진철에게 오늘은 결혼식이 아니라 증명의 날이었습니다. 주례가 기도로 식을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벽에 걸린 흰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주례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신랑 박서준 군 요구된 예물과 함께 신부 이서와 양을 아내로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정적.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 조건이 정말로 장애물이 될까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장이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진철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그 가난한 청년이 자신이 만든 불가능한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직접 보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냉소적인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서한은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일부는 조롱 가득한 시선으로, 일부는 터질 듯한 호기심으로.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준은 들고 온 작은 가죽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방 안을 웅성거리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모든 눈이 주시하고 모든 귀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약간 떨리는 손으로 짙은 갈색의 상자를 꺼냈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각자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서한은 천천히 눈을 뜨고 서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준 씨. 서준은 상자를 단단히 쥔 채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져온 예물입니다. 청수리 마을 회관은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제 서준의 손에 들린 짙은 갈색 상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상자는 소박해 보였습니다. 금이나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되지 않은 그저 작은 자물쇠가 달린 평범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마치 온 마을이 그 상자에서 무엇이 나올지 기다리며 함께 숨을 참는 듯 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에이, 기껏해야 깡통 반지나 아니면 성경책 한 권이겠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럼. 막노동꾼이 제대로 된 예물을 가져올 리가 있나. 냉소적인 미소와 참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거렸고 구석에 앉은 마을 청년들은 마치 실패로 끝날 연극을 보는 것처럼 서로 팔꿈치를 툭툭 쳤습니다. 이진철은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눈은 서준을 향해 가늘게 떠졌으며 얇은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 이제 증명해봐라, 막노동꾼 놈. 네가 서아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란 말이다. 신부석에 앉아있던 서아는 손가락이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고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가운데 앉아있던 주례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보통 결혼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을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이진철 쪽을 한번 쳐다본 후 다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박서준 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아 양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예물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자물쇠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모든 사람이 더욱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의 내용물이 제대로 보이기도 전에 한마을 청년이 소리쳤습니다. 하하, 뻔하지. 동전 몇 푼이겠지. 그 말에 몇몇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옆에 있던 미나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참아, 서아야. 어쩌면 이게 마지막 시험일지도 몰라. 상자가 완전히 열리자 분위기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안에서는 붉은 리본으로 묶인 두꺼운 서류철이 보였습니다. 금도 보석도 아닌 공식적으로 보이는 종이 뭉치였습니다. 저게 뭐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서류철? 예물로 웬 서류철이야? 이상하네. 분위기는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웃었고 일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진철은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고 확신하며 미소를 더욱 넓혔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예물이 고작 종이 쪼가리라니. 이게 장난인 줄 아느냐?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뜩이는 눈으로 이진철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님. 너무 서둘러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분들 앞에서 이 상자의 내용물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일부는 다시 비웃을 준비를 했고 다른 일부는 궁금해했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서준 씨가 여기서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의 길을 보여주세요.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조롱 섞인 미소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서준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난 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서류철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뛰었지만 그의 얼굴은 굳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 앞에서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류철의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조롱 섞인 미소는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수리 마을회관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주례석 앞에 서 있는 서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갈색 상자 안의 서류철에서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소유권 증서, 프로젝트 계약서, 자산 명세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공식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갈수록 조롱 섞인 미소로 가득 찼던 얼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진짜 등기부등본인가? 한 아저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저기 빨간 도장 좀 봐. 이거 장난이 아닌가 본데. 귀빈석에 앉아있던 이진철은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다가 서서히 표정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워졌고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는 종이 위의 글씨를 더 자세히 보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서준은 모든 하객을 용기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모든 단어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존경하는 청수리 마을 주민 여러분. 이것이 제가 바치는 예물입니다. 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큰 길가에 있는 토지 한 필지와 그에 따른 모든 서류, 그리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주식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방 안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프로젝트 주식이라고? 막노동꾼이 어떻게 저런 걸 다 가지고 있어? 거짓말이겠지, 설마. 서준은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제가 그동안 건설 노동자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인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은 저는 또한 예전에 저 건너 도시의 도로를 건설하셨던 건설회사 사장님이신고 구 강민준 회장님의 양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자산의 일부를 물려주시면서 밑바닥부터 삶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락한 의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인부로 일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강민준 회장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한 대형 건설업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해본 사람도 많았고 그의 프로젝트 덕분에 도움을 받은 마을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동안 한 아주머니가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평범한 막노동꾼이 아니었구나. 다른 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 쳤습니다. 서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떨렸습니다. 버텨왔던 모든 시간, 바쳤던 모든 기도가 이제 눈앞에서 응답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진철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주먹을 쥔 채 떨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서준을 망신 주려던 계획이 오히려 자신에게 따귀를 날리는 결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준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님, 이진철 아버님. 아버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은 분명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서아를 향한 제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인부로 일했던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고된 삶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큰 것을 맡기 전에 고통과 모욕, 그리고 땀의 의미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아를 향한 제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감동의 물결로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침묵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으며 또 어떤 이는 과거에 그를 모욕했던 자신을 탓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마침내 서아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서준 씨, 제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온 마을은 그들이 막노동꾼이라고 무시했던 청년이 재산보다 훨씬 더 큰 명예가 담긴 비밀 상자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청수리 마을 회관은 여전히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도 완전히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낡은 작업복을 입은 건설 노동자로만 알려졌던 청년 박서준이 이제 대기업의 상속자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귀를 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 방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인 이진철 이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진철은 의자에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방 안이 그렇게 덥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까부터 어쩔 줄 몰라 하던 주례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박서준 군, 실례지만 이 서류들이 정말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혹시 증인이나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서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끄덕였습니다. 네, 주례 선생님,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은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의 법무사에게 확인해 보시면 모두 합법적인 서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다른 서류철을 들어 올렸습니다. 돌아가신 양아버지 강민준 회장님의 회사인
강산건설의 주식 소유 증명서입니다. 모든 서류에는 공증인의 서명과 회사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방안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강산건설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군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그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회사의 상속자였다니 한 아저씨가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니 이장님이 반대해도 결혼식장에 나설 배짱이 있었지. 다른 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는 경이로운 눈으로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실에 놀라기는 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서준 씨, 이 모든 걸 저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서준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아가씨. 저는 당신이 재산이나 이름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 때문에 저를 선택하기를 바랐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밝혔다면 당신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사랑이 진실하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을 향한 제 사랑처럼요. 서아가 흐느꼈습니다. 서준 씨, 저는 당신이 정말로 그저 인부였다고 해도 진심으로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셨네요. 이진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목소리는 분노와 불신으로 떨렸습니다. 박서준, 이게 다 무슨 뜻이냐? 왜 가난한 척했던 거지? 내 딸을 일부러 놀리려고 했던 것이냐? 서준은 진지한 얼굴로 똑바로 섰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결코 장난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임부로 일했던 것은 누구를 망신 주거나 특히 서아가씨를 놀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 양아버지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로운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힘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껴보아라. 그저 의자에 앉아 편안함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인부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욕당하는 아픔, 일하는 피로, 그리고 소박한 삶의 씁쓸함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말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전에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주민들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를 비웃었던 한 아주머니는 이제 자신의 혀를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진철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온 마을 주민들 앞에서 감추기 어려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장으로서 그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가장 권위 있고 판단에 있어 가장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틀렸습니다. 서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와 서준 사이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서준 씨를 보세요. 그는 단지 인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설령 그가 정말로 인부였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심과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정적. 그 문장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마음이 감동했고 많은 눈이 젖었습니다. 서준은 이진철을 바라보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제 존재가 아버님을 화나게 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높이거나 아버님께 도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존중받는 방식으로 서아와 결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아직도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어떤 것으로든 저를 시험하십시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제 사랑만은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진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청년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이 숙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정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모든 사람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인부의 소박함 뒤에는 온 마을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고귀함이란 옷이나 지위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의도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청수리 마을 회관의 분위기는 여전히 속삭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민들은 눈앞에 드러난 진실을 보고도 쉽게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건설 노동자라며 무시했던 청년 박서준이 대기업의 상속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귀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인 이진철 이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서 쥔 주먹이 떨렸습니다. 평소 날카롭던 그의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장이 사람을 이토록 잘못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알고 보니 내가 아는 그 어떤 높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청년을 감히 모욕할 수 있었을까? 그의 딸 서아는 젖은 눈으로 서준의 곁에 서서 아버지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가 제가 보는 것을 봐주시길 바랐어요. 서준 씨는 비록 소박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금보다 더 귀해요. 아버지는 항상 남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명예를 지키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준 씨는 그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가졌어요. 아버지. 딸의 말이 이진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기억은 젊은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이장이 되기 전 자신 또한 가난 속에서 발버둥 쳤던 시절로 말입니다. 그는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무시하고 비웃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똑같은 실수를 서준에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더니 마침내 늙은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주민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이진철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하고 단호하며 심지어 무섭기까지 했던 이장이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제가 아버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맞서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르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서아와 결혼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여전히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서아만 상처받지 않는다면 저는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애틋해졌습니다. 서아는 이를까 두려운 듯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서준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 없어요. 이진철은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조롱으로 가득 찼던 마을 회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느님,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체면에 눈이 멀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그의 옷차림만 보고 모욕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고결한 사람을 얕보았습니다. 눈물은 더욱 세차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준과 서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이진철은 서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얼굴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 그는 서준의 손을 잡고 그 위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정말 크게 잘못했다. 내가 너를 모욕하고 꾸짖고 심지어 쫓아내려고까지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하구나. 만약 네가 아직도 원한다면 내 딸과의 결혼을 허락하마. 내가 축복하마. 서아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준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의 축복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더 이상 감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는 서준을 비웃었던 자신들도 죄를 지었다고 느끼며 회개했습니다. 조롱으로 가득 찼던 마을 회관은 이제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냉소적인 미소는 없었고 남은 것은 감동의 흐느낌이 섞인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진철은 패배에서가 아니라 마침내 체면이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청수리 마을 회관은 단순한 잔치의 증인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질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진철의 눈물이 떨어지고 마침내 축복의 말이 나오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부터 울려 퍼지던 조롱은 마치 사라진 듯 나지막한 기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주례는 방금 전에 큰 충격으로 가빴던 숨을 고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서준을 바라본 후 눈물로 젖은 얼굴의 서아를 보았습니다. 자, 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성혼 서약을 계속합시다. 서준은 똑바로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혼인 서약을 낭독할 때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 박서준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이서아를 나의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 문장은 명확하고 단호하며 망설임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증인들은 일제히 네,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주민들의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온 아멘과 축복의 기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 있던 이진철은 다시 울었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소. 하지만 다행히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셨구려. 그의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여보. 이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에요. 식이 끝난 후 분위기는 따뜻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무시하던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한 명씩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고 어떤 이는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서아와 악수하며 과거에 나쁜 말을 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네, 서준군. 우리가 자네를 얕잡아 봤었어. 서준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다 지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아는 그의 곁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눈물, 조롱, 심지어 아버지의 위협까지도 이제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앞쪽 테이블에서는 소박한 케이크가 잘렸습니다. 보통 높은 사람들의 자녀 결혼식처럼 화려한 파티도 풍성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소박함이 이 결혼식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손으로 만든 종이 꽃을 들고 달려와 공중으로 던지며 웃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 부자, 가난한 이 모두가 거리낌 없이 어우러져 앉았습니다. 더 이상 사회계층도 체면의 벽도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마을 회관 창문을 통해 들어와 새로운 부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아는 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준 씨,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서준은 따뜻한 미소로 돌아보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서아 씨.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킬 겁니다. 마을 회관 밖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이 결혼식은 평생 기억될 거야. 한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두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온 마을이 사랑과 진심의 의미를 배운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후 몇 년 동안 누군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서준과 서아의 이름은 항상 언급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비천했던 한 인부가 어떻게 하느님의 눈에는 고결했는지, 그리고 한 아가씨가 세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감하게 자신의 사랑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결혼식은 단지 두 사람을 맺어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고귀함은 결코 재산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청수리 마을은 마침내 승리한 사랑을 목격했습니다.